올해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쌤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예지 있는 국어생활의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작품은 2022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이 평소에 흔히 접해봤을 만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능 완성에서 이 작품을 본 친구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그리고 출제될 만한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죠? 이 소설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전개됩니다. 1번과 3번에서는 마금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번과 4번에서는 영주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던 이야기들이 3번, 4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점차 합쳐지는데요.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그 집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진행됩니다. 그 집은 뒤에 나온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마금이의 집이자 마지막에 영주가 어머니를 찾아내는 천계사 포교원을 의미하는데요. 그 집에 대한 묘사가 진행되는 것이 1번의 내용입니다. 2번에서는 어머니와 영주의 얘기가 진행됩니다. 3남매 중 장녀인 영주는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박사학위를 이수한 뒤 전임 강사로 근무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인물인데요. 어머니와 영주는 모녀관계이자 동료관계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 생계를 유지하기가 막막해진 어머니는 한 채 있는 집을 활용해 하숙을 치는데요. 이런 어머니의 하숙 일을 도우면서 영주는 함께 두 동생을 길러냅니다. 이렇게 끈끈하던 모녀관계가 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다소 변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둘의 갈등은 시작됩니다.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사방을 수소문한 결과 찾아낸 어머니는 의왕터널 근처에 계셨습니다. 이 의왕터널이 영준의 집에서 남동생인 영탁인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준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치매를 앓고 있는 와중에도 아들네 집에 몸을 의탁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낸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주변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에 굴복한 영주는 영탁인의 집으로 어머니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들인 영탁인의 집에서 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심해지기만 할 뿐이었고 그곳에서도 역시 계속 과천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가출을 감행합니다. 결국 방 안에 자물쇠를 단 채 갇히게 된 어머니를 만나러 간 영주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근리시오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시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영준의 집으로 오게 된 어머니의 증상이 다소 나아지는 것 같아 모두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어머니는 다시 한번 가출을 감행을 하시고 영준은 어머니가 또다시 의왕터널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2번이 마무리가 됩니다. 3번에서는 그 집에서 점쟁이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마금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살 때 그 집에서 몹쓸 일을 당한 다음에 기민해진 눈치를 활용해 점쟁이로 살고 있는 마금이는 처녀 점쟁이 또는 자연보살로 불리고 있는데요. 마금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인 마금네가 돈 욕심 때문에 딸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어머니에게 사랑은 받지 못하고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활용되던 마금이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마금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노인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데요. 마금이에게 아오카나 제대로 못 씻니 이제 이러면서 잔소리도 하고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하는 노인의 모습에서
마금이는 어머니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따스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왜 왔는지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노인이 계속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그 노인은 그쵸, 우리는 짐작할 수 있듯이 입안에서 가출한 어머니입니다. 4번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갖은 방법을 동원해 수소문하지만 끝내 반년이 다 되도록 어머니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있는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는 우연히 방문하게 된 서울 외곽 지역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하숙을 쳤던 종암동 집과 느낌이 비슷한 집 한 채를 보고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집의 빨랫줄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스웨터를 본 영주는 허겁지겁 그 집을 찾아갑니다. 천계사 포교원이라고 써있는 집 안쪽에는 승복을 입고 있는 2명의 여인이 마주 앉아 더덕을 다듬고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워 보인다고 생각하며 영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날개를 접고 있는 나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 자체가 환상처럼 느껴져서 영주는 차마 그렇게 그리워하던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쌤과 함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고 재밌었죠? 이 기세를 몰아 이 소설의 주제를 같이 보면 주제는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과 돌봄의 윤리의식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나비처럼 보였던 그런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한 이런 치매 노인이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돌봐야 되는지 영주와 영탁이의 갈등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영주와 어머니, 영탁이, 마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대신 그쵸, 초점화자가 바로 영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지적인 작가가 이제 글을 쓰고 있지만 영주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만큼 꼭꼭 머릿속에 넣어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여러분이 특히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머니가 진정한 자유와 그다음에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딸네 집이나 아들네 집이 아닌 본인이 하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꾸어 나갔던 자기가 주체적으로 장소를 운영해 나갔던 종암동 집과 닮은 천계사 포교원이라는 데죠. 그래서 마금이라는 존재를 돌보면서 오히려 자신도 위안을 얻어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돌봄과 이제 돌봄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돌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금이라는 인물도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 완성이 실려있는 부분은 이 소설의 2번, 4번에서 발췌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주의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금이라는 인물 역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구로서 이용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소외된 인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원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주제의식에 해당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금이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이 인물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오늘 쌤과 함께 살펴본 작품은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작품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줄거리와 핵심적인 포인트를 위주로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쌤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갈등 구조들, 그리고 어떤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또한 직접 연계에 해당하는 게 아닌 간접 연계가 될 수 있는 같은 주제의식을 가진 작품들, 그리고 같은 소재, 치매 노인이라는 어떤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 그리고 초점화자와 관련된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쌤이 블로그 방문해 주셔야 되겠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수능 완성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쌤이 항상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